쌤이 지금 보시다시피 코가 꽉 막힌 상태입니다. 알러지인지 감기인지 모르겠어요. 눈까지 조금 아프기 시작하고요. 감기는 아니 몸이 으슬으슬 않아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으슬으슬하지는 않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요. 뭐 수업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아까 내가 오후 2시인가에 한번 화를 겁나 냈거든요. 속이 시원해서. 걔네들은 감정 소비한 게 아니고 헛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아무튼 자, 오늘도 빡세게 진행해 봅시다. 자, 오늘 좀 많이 해야겠네요. 일단 뭐 다행히도 지금 오늘 처음 하는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따 쌤이 잠깐 밖을 나가면 휴지 가지러 가는 겁니다. 코 풀라고. 갑자기 우르르 캉캉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오늘 할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만 소개했었던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를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잠깐 복습을 다시 해보면요. 이산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변수였죠, 서진아? 네. 셀 수 있는 변수고 거기에 맞게 이제 확률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표로 이쁘게 만들면은 확률 분포표였죠. 자,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변수다 보니까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연속확률 변수는 완전히 반대 의미입니다. 셀 수 없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게 너네 수투에서 배웠던 그 연속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있는 거죠, 변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이거를 그럼 당연히 표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당연히 표로 만들 수가 없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로 표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x축이 변수가 되겠죠. 그 y축이 확률값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을까? 괜찮아? 쉽게 반응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너네가 그 성질도 가볍게 이해할 수가 있어. y값이 다시 확률이라고 했죠. 그럼 그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위가 있지. 몇하고 몇 사이지? 0하고 1 사이가 되겠지.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너네 y값은 음수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네가 표로 문제를 풀었을 때 표에서 너네한테 식 만들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식이 확률을 다 넣으면 몇이라는 식이죠? 1이라는 식이죠. 그러면은 이거 연속 확률면서는 그걸 대신한 게 그래프로 대신하는 거잖아. 제로 콜라 드세요. 당뇨 걸려요. 제로 드세요. 제로. 너 빵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너 그 마른 상태에서 당뇨 걸린다. 아 그래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내가 너 볼 때마다 다른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 그냥 빵도 안 먹잖아. 항상 크림빵이잖아. 크림빵 싫어하는데. 그거 건영인가? 그거 미안하다. 그거 건영이구나. 맨날 연생 우유 뭐 크림빵인가 뭐 그런 거 아니 먹던데. 근데 걔는 피 관련된 콜라를 안 마시고. 그것도 요즘 빵. 그래서 빵 안 먹더라 요즘. 그리고 하늘보리 맛있던데. 물어봤더니 이제 피부 때문에. 치킨 많이 좋아하는데 건영이. 근데 나이 먹으면 없어지더라. 나는 건영이보다 더 심했어. 아 그래요? 응. 정확히 23살 이후로 나아지더라고. 난 그거 기록했어. 왜? 썰 풀면 또 1시간 해야 되잖아. 괜히 소재 꺼내가지고 미안하다. 자, 돌아와서 참아야 돼. 자, 그럼 표에서 우리가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함수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확률을 다 더한 게 1인 거잖아 결국. 근데 확률이 y값이었잖아. 그럼 그 y값을 다 더한 게 결국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쌤한테 수투 배웠던 친구들 y값을 다 더하는 행위를 수투에서 어떤 단원이랑 연결이 됐었죠? 네, 정적분하고 연결이 되죠. 좋습니다. 네, 정적분이 그거였잖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계산을 하면은 a부터 b까지 속하는 모든 y값들을 다 더하는 행위라고 했었잖아. 먹는 걸로 뭐라 안 하니? 땅바닥에 대신 흘리면 이제 주탱이 만들어. 네? 흘렸냐? 안 흘렸어. 와사비가 맛있어. 맥주 안주로 좋아. 20살 되면은 와사비로 바꾸려. 와사비 맛없어. 진짜? 굉장히 맛있는데? 너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
소주는 걸치고 먹어봐. 맛있어요. 술을 안 돼요. 아 자꾸 답답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월요일에서 못하는데. 자, 이거 확통이 문제야. 이거 자꾸 잡담을 하게 돼. 그래서 점적분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적분을 여기서 해보면 하나? 안 해. 적분은 안 합니다. 너네가 적분할 일은 없으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육과정에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계산하진 않고 대신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곡선이 나와 있지. 근데 이제 너네가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건 대신 1차함수밖에 안 나와. 그럼 1차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 직선에 대한 거지. 그럼 너네가 직선 넓이 구할 때 적분 쓰는 거? 안 쓰잖아. 뭐 직각삼각형 넓이든 뭐 사다리꼴 넓이든 그런 걸로 찾아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적분의 적자도 물어도 됩니다. 오케이. 자, 설명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문제 가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보면은 자, 연속 확률 변수.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네.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함수를 얘기하면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 밀도냐면은 그 밀도가 좀 이렇게 밀집된 정도를 뜻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말했다시피 끊임없이 쫙 다 더하는 거거든. 확률이 그 값이 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다는 의미로서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px라는 식으로 안 나옵니다. fx라고 나와요. fx. 왜? 확률을 함수로 이제 다가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px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일 때 다음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1차 함수인 거 확인되죠? 절대로 2차, 뭐 3차, 뭐 이런 거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그래놓고 a 값 구하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저 친구도 이제 코가 막히나 보네. 자, 그러면 나도 꼭 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할 얘기 까먹었네. 우리가 이산항률 변수에서 식 구하라고 했을 때 다시 문자가 하나니까 식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럼 식 구하라 했을 때 이산항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다 넣으면 1이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문자 있는 상태에서 식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뭐냐면 0부터 2까지에 속하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게 1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식을 만들기 전에 그래프부터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 여기 있으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쳐다보시면 됩니다. 너네 자꾸 나 확통할 때 조금 미안한 게 나 진짜 그냥 써놓고 별거 쓰지도 않는데 너무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앞에 봐 그냥. 너네 막상 필기하고 보면은 이 새끼가 쓴 게 없잖아. 좀 그렇더라고. 라고 하니까 준이는 펜을 드네요. 갑자기 필기하려고? 자, 보면은 자,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자, 0부터 2 사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0, 2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y값 찾아볼까요? 보자. a겠죠? 자, 근데 당연히 다 얘기해 봅시다. a 범위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a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얘기 없죠. 하지만 음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0 넣었을 때 a는 반드시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 대입하면은 5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림 그리는 것도 쉬워요. 그럼 0부터 2니까 이 넓이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형이 모두 서지나? 사각형만 얘기할 거였으면 질문 안 했지. 사다리꼴이요. 그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냐?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뭘?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가 1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윗변이 a고요. 자, 아랫변 5a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2인 거 확인됐죠? 자,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은 6a니까 2분의 1 미리 곱할게요. 3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니까 여기 1이 될 겁니다. 그럼 a는 6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다 써있어요. 써있어요. 그냥 보고 이해하세요. 너네 필기할 때는요 따로 있어요. 계속 샘플이 똑같이 따라야 될 때가 있거든. 따로 있어. 자, 그럼 얘가 6분의 1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0부터 1까지를 체크하게 되면은
0부터 1은 여기에 체크된다는 거 확인되겠죠? 자, 그럼 1 넣었을 때 y 값을 우리가 알아내야겠지? 그럼 쉽게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1을 대입하게 되면은 3a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의 넓이도 서진아 뭐죠? 어떤 도형이지? 저것도 저것도 이제 살을 살이 꼴? 살이 들렸어? 드릴 것 같아요. 사다리꼴. 살이 꼴. 자, 그러면은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4a가 되겠죠? 4a 절반 때리면 2a 되겠지? 그럼 2a에다가 높이 1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 2a가 나오겠죠? 그치? 근데 a가 6분의 1이니까 얘 답은 3분의 1이 나오겠지. 해설지 보시면 알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로 가지 적분 쓰지 않습니다. 적분 안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변형 문제처럼 조각함수꼴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쫄지 말고 대신 꼭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식으로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이번엔 그래프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0부터 a까지가 5분의 2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 문제가 a 더하기 b 값 구하래요. 자, 그럼 세팅 좀 합시다. 자, 문자 몇 개 구해요? 2개. 그럼 식 2개 필요하겠죠? 식 하나는 있네요. 그럼 식 하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전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전체 넓이가 1이다. 요거 가지고 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인 거 확인되죠? 자, 그 삼각형 넓이니까 자, 밑변이 10이지? 높이 b죠? 그럼 얘 넓이는 5b죠? 아, 혹시 졸리시면 필기하시면 됩니다. 졸리시면. 졸릴 때는 필기가 짱이에요. 자, 그러면은 5b가 1인 거니까 b가 5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b를 바로 구했어요. 자, 그럼 0부터 a까지의 자, 확률이죠? 다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이 y값입니다. y값. 즉 0부터 a까지 속하는 y값들을 다 더했더니 5분의 2가 나왔다. 이 소리예요. 그럼 0부터 a까지니까 결국 뭐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보니까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 넓이는 2분의 1 ab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가 5분의 1이니까 얘가 5분의 2라고 했어, 문제가. 아, 코 막혀, 씨.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10분의 a거든요, 이게. 네, 그 10분의 a가 5분의 2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네, 숫자 찍어요. a 몇이면 될까요? 4면 되겠죠? 훨씬 빨라, 이렇게 하는 게. a가 4면은 약분해서 5분의 2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되니까 5분의 21까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넘어갑시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이고, 특별하게 어려운 게 생겼네요, 이제.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필기하겠대. 알면 안 해도 되고. 요게 뭐게. 뭐게. 아, 이모티콘이 이거 힌트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좀 실망인데? 주아 뭐라고? 4,0대칭이 아니고 x는 4대칭. 너네들 뒤질래? 야,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모르는 사람 이제 빨리 적고 더 이상 까먹지 마. 서진이 율 제외. 아, 이게 오히려 더 그런가? 아니, 또 혹시 상처받을까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고. 자, 우리 fm 플러스 x는 fm 마이너스 x라 했을 때 이 식이 x는 m 대칭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자,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이차함수 형태가 있고 x는 m 기준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
자, 그럼 문제 보면 fx가 그럼 x는 4대칭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몇 차 함수인지 이런 거 우리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그려요. 일반적으로 쌤이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언덕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단 x는 4대칭인 언덕. 근데 보니까 0부터 8까지래요. 그럼 여기 0 잡고 여기 8 잡으세요 그냥. 쌤 0을 넣었을 때 0인지 8 넣었을 때 0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쌤? 나 모르는데요. 그냥 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문제에서 따로 조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가장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가조건 그림 그려봤고요. 자, 나조건 보면요. 2부터 4까지의 확률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2부터 4니까 여길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나조건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3우변이 0부터 2까지의 3배래요. 0부터 2까지의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 넓이랑 0부터 2까지면 요 넓이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다시 너네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 이거 넓이 몇인 거예요? 1인 거죠? 근데 x는 4 기준으로 대칭이지. 야 그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합치면 몇 나와야 되는 거야?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지. 절반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근데 뭐야? 2부터 4까지가 0부터 2까지의 3배래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를 a라고 했을 때 2부터 4까지는 4a라고 둘 수가 있겠죠? 0부터 2까지를 a라고 했을 때 2부터 4까지가 3배니까 3a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4a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뭔 소리예요? 4a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8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돼 있어? 3부터 4까지는 16분의 3이라고 돼 있지. 3부터 4까지. 그럼 그림 확인하면은 이쪽 부분이 해당되겠죠. 자, 그러니까 즉 여기 부분이 이제 16분의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근데 저기 분모가 16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쌤은 습관적으로 요거를 나는 센스쟁이 하면서 맞춰줘요. 분모를 16으로. 왜냐면 그래야 계산이 편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문제가 뭐 찾으라 했어요? 5부터 6까지 찾으라 했죠. 자, 그럼 확대하고요, 이제. 흐름 잘 안 보여요? 우리 별이가 앉은 키가 너무 큰가 봐요. 자, 그럼 5부터 6이니까요. 5부터 6. 자, 이 넓이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본다잉.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이게 대칭이 나와 있는 걸 한 번 더 활용할 건데 아까 다조건이지. 다조건이 3부터 4가 몇인지를 알려줬지. 3부터 4가 뭔지를 알려줬어. 3부터 4가 뭔지를 알려줬어. 아이고야. 3부터 4가 뭔지를 알려줬어.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대칭시키게 되면은 몇부터 몇이랑 똑같을까? 4부터 5까지랑 똑같겠지. 즉 여기가 뭘 지워버렸어. 여기가 16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4부터 5까지가 16분의 3인 거야. 대칭성 때문에. 3부터 4까지랑 4부터 5까지랑 똑같을 거 아니야. 한 칸 한 칸 차이 나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봐봐. 그럼 2부터 4까지랑 또 대칭시키면 이게 두 칸이니까 두 칸 하면 4부터 6까지랑 똑같은 거 확인되지. 그럼 이게 지금 3A라며. 근데 아까 우리 16분의 2라고 났거든? 그럼 16분의 6이겠지. 3A니까. 16분의 6일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이 16분의 6인 거잖아. 근데 여기 16분의 3이래. 그럼 얘 몇이겠어?
16분의 3 나오겠죠. 그래서 얘 답이 16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조금만 고민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리고 이 대칭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 단원에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이 대칭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너네 내신이든 수능이든 요시 확 통계에서는 은근 나옵니다. 은근 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다음이 이제 정규분포라는 단원인데 정규분포가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제 모르면 맴매 맞을 거예요. 맞고 싶은가 보네요.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보면은 연속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를 또 줬어요. 9분의 2x라고 줬고, 문자 없어요. 0부터 3까지라고 딱 줬어요. 뭐 딱히 특별할 게 없습니다. 구해야 되는 게. 근데 매 회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얘로 일정하대요. 5회의 독립시행이라고 나왔죠. 이항 분포죠. 오케이? 우리 이항 분포 키워드가 이거였잖아. n번 시행, 그 다음에 복원 추출, 독립시행. 그쵸? 그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y라고 하세요. 평균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5번을 할 건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부터 2분의 3으로 일정하대요. 자, 그 0부터 2분의 3 이렇게 준 게 연속 확률 변수니까. 네, 우리 그래프 그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보이나요? 네, 신경 쓸게요. 아니야, 원래 그 자리 다 애들 누가 앉든 다 막아. 초딩이 앉아도 막아. 그래, 9분 써라? 자, 그럼 9분의 2x니까 0 넣으면 0이고 3 넣으면 3분의 2예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프가. 자, 그럼 0부터 2분의 3이니까 연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그냥 0부터 2분의 3까지 이거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지. 죽는다. 여기 또 막 넓이 여기 높이 못 구하면 죽어. 대입하면 돼 그냥. 내가 작년에 그 작년 선배들한테 PTSD가 너무 많이 왔어. 이거 어떻게 구하니 높이를? 되게 꽂아버리려다가 참았어요. X 대입하면 되죠. PTSD가 좀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답은 그걸 쉽게 낼 수 있죠. 그죠?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세요? 닮은 보여요, 닮은. 길이비 몇 대 몇이게? 길이비 몇 대 몇이야? 1대 있잖아. 절반이지 않았다. 야, 이거 절반 몰라? 절반? 절반, 유노? 절반 하프. 오케이? 응. 자, 1대 2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높이도 1대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바로 하면 되는 거겠죠. 대입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너네 길이비가 1대 2라고 했을 때, 이것도 표현 하나 해야겠다. 표현 합시다. 길이비가 1대 2라고 나왔을 때, 너네 여기서 넓이비 어떻게 구하죠? 제곱해서 구하죠. 뭐 알고 있네요. 제곱하시면 되고, 부피비는요? 근데 부피 나올 일이 없다. 길이비를 제곱하면 넓이비가 됩니다. 그럼 봐봐. 그럼 얘 길이비가 1대 1했지. 그럼 넓이비는 1대 4야. 근데 4짜리가 제일 큰 놈이잖아. 전체 말하는 거지. 이거 전체 넓이 몇이야? 1이잖아. 1. 그치? 1이잖아. 1. 이거 넓이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 비율이 4짜리인데 실제 넓이가 1이야. 그럼 1당 몇이야?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1짜리잖아. 얘 넓이 4분의 1이야. 뭔 소리야? 아, 쟤네가 한 거였구나. 깜짝 놀랐네, 씨. 안녕. 네. 4분의 1이야, 그래서. 이렇게 찾을 것도 연습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알죠? 활용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4분의 1을 구했고요. 자, 우리 이항분포니까 b 깔고 5,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됐죠? 자, 근데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y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4분의 5y가 되겠죠? 자, 그 문제에서 4y 더하기 5r이에요. 그래서 답은 10은 뭐 굳이 쌤이 더 계산 안 해줘도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무리 됐고요. 자,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 마플 교과서 특강 보시면 교과서 특강 개뿔이요. 없어요, 교과서에. 아, 마플 교과서 특강인 거구나. 학교 교과서 특강이 아니고. 네. 연속 확률면서 적분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여기 쳐다본 순간 너네 점수 떨어집니다. 보지 마세요. 교육과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때도 안 배웠어요. 쌤 전 세대가 배웠어요. 쌤 전 세대 아직 살아 계세요. 아, 근데 진짜 못 참겠다. 코 좀 풀어볼게요. 입으로 숨 쉬게 생겼네. 큰일 났네. 자, 이제 우리 다음 단원입니다. 자, 정규분포라는 곳이 왔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뭐냐면요, 가장 정규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분포라고 해서요. 네, 너네랑 가장 친숙한 곳입니다. 저는 초면인데요. 네, 너네들하고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냐면요, 모의고사 줄 세우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줄 세우기를 통해서 학교 수준 판단하는 거 있죠? 어느 학교가 공부를 잘하더라. 그 척도가 이제 대학교 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판단 중에 하나가, 뭐 요즘은 그런 걸 쓰진 않지만, 네, 그 모의고사 성적이 있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가지고 이 학교 수준이 높네, 작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원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규분포가 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할게요. 자, 정규분포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노말입니다. 노말.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이지만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쓰는 거거든. 좋됐다. 전람이네. 자, 복식 곱하기 졸라 힘들겠어. 자,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정규분포 식이. 와우, 그럼 너네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 지금 여기서 주아랑 지원이 말하네요. 너네 여기서 여기서 깎고 안녕 하고 있죠. 네. 반가울 필요 없어요. 안 외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인데 이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식이에요. 우리 이항분포는 꼭 외웠어야 됐었죠. 독립시행 확률이었잖아. 확률 질량 함수가. 근데 이제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개 그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리는? 나도 몰라. 나도 공부 안 해봤어 이거는. 싫어서. 근데 나는 이걸 13년째 보고 있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너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한 가지 그냥 좀 위치만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거든. 위치. 자, 일단 보면은 이 통계랑 관련된 용어식 있죠. 우리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있지. 그게 여기 식에 들어있어. 보이지? 시그마 있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여기도 표준 편차 있지. 여기 평균 있지. 이렇게 이 식은 우리 통계로 따지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항분포 확률 질량 함수 만들 때 있죠. 뭐랑 뭐만 알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 있다 했지? n이랑
P만 알면은 너네가 무조건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쌤말 기억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요. 너네 루트 2파 이거 새롭게 외우는 숫자예요? 아니죠? 그리고 2 요거는 지금 주하고 지원이 제외하고는 다 초면이지만 얘도 이제 외우는 숫자 아니 이것도 초면 아니 얘도 파이 같은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정해져 있는 수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통계랑 연결시켰을 때 M하고 시그마 요거 두 개만 알면은 이 식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일 없어? 근데 만들 수는 있겠지. 만들라고 하면은 책 보고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지. 그치? 그래서 M하고 시그마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정규분포 N이라고 해가지고 노말이니까 맨 앞에 철저 N 땄겠죠? 그래서 N, 여기 조심 시그마 제곱을 씁니다. 시그마 제곱이 뭐죠? 분산이에요 분산. 여기 분산을 씁니다. 근데 쓸 때 무조건 시그마 제곱으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나중에 뒤에 따로 때문에 그래요. 뒤에 따로 때문에 표준 편차 제곱을 쓰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너네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깁니다. 딱 봐도 어때요? 여기 M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아까 쌤이 선대칭식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있어 많이 쓰는 거. 그럼 이렇게 왜 대칭이냐? 여기 이차함수잖아. 그지? 까지막히기 50표죠. 근데 여기에만 좀 눈여겨볼래? 여기 시그마 있죠? 시그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분모했어요? 분자했어요? 시그마 분모했다는 거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시그마는 분모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 얘기 나와 있고 뭐 다 쓸데없고요. 다 쓸데없어요. 쓸데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유형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는요 크게 따지면 유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큰 범위에서 큰 범주에서 유형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함수잖아요 결국. 함수의 그래프 특징 관련된 문제, 뭐 대칭 이런 거 나오겠죠. 그거 관련된 문제 하나랑 두 번째 아직은 얘기 안 했어요. 표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유형까지 해가지고 총 두 개를 다룹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쌤이랑 그래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 자 이제 크게 자 여기 fx식을 잠깐 여기 다시 보면은 자 m 여기 위치해 있고 시그마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자 근데 저 m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자리가 2차 함수잖아요. 그럼 너네 그 2차 함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2차 함수식이 있어요. 너네 그건 꼭지점 몇 콤마 몇이라 부르죠? 2,1하는 거 당연히 다 알죠? 이건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x는 2가 뭐예요? 대칭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는 m 있죠, m. 얘가 대칭축을 역할을 합니다. 즉 그래서 얘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평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대칭축 역할을 해요. 대칭축 역할을 합니다. x는 m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예요. 너네가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 뭐가 있냐면은 너네가 인고를 비중으로 따졌을 때 아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 그래 너네 모의고사 줄세기 할 때 몇 등급이 가장 인원이 많을 것 같아? 5등급이 가장 많아요. 졸라 신기하잖아요? 주변에 5등급이 잘 안 보여요. 다 숨기고 있죠. 내 성적 안 보여줄 거예요. 네. 5등급을 기준으로 쭉쭉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5등급 다음으로 많은 게 뭐겠어요? 4등급, 6등급이에요. 똑같은 비율이에요. 그 다음 뭐겠어요?
3등급 7등급이에요. 그 다음 뭐겠어요? 2등급 8등급이에요. 그 다음 뭐겠어요? 1등급 9등급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근데 1등급 많지 않아요? 너네들이 친구들 잘 사귀고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요. 끼리끼리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야죠. 근데 9등급은 전설의 포켓몬이죠. 9등급 진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뭔가 저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기 하나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9등급은 없고. 9등 없다 하잖아. 있었나? 없다 하자. 네. 있어도 쪽팔린 거고. 네. 있어도 쪽팔린 거야. 없다 하자잉? 네. 네. 9등급은 대부분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담배 쪽쪽 피거나 어디서 술 처마시고 계시거나 학교를 안 나오시거나 여러 가지 중 하나죠. 네. 생각보다 잘 없죠 9등급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나 한 번 맞아봤다 9등급. 수능 볼 때. 너네 2개 뭐지? 쌤 때는 4개 봤어요. 3개 맞나? 3개 맞다. 3개 중에 2개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사회문화를 했었거든. 수능을 봤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쌤이 과는 문과인데 수학은 이과 걸 봤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길. 네. 여기 얘기 안 해주면 오해하더라고. 나 수학 나름 자존심 센 사람이야. 아무튼 사회문화를 이제 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내신도 버려가지고 그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한 5등급인가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뭐였냐면 오로지 상식으로 풀었어. 이거지 않을까? 아닌데 이것도 이거 얘가 살짝 말 바꾸면 이럴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5등급이 나오더라고. 좀 신기했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수능을 볼 때 그런 식으로 했어. 근데 이제 너네 탐구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다 맞아. 아니 뭐하리면 도야. 다 맞거나 다 틀리거나요.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면 다 안 좋고 좋게 생각하면 다 좋아. 내가 이걸 한 번 또 경험했던 게 그 윤리할 때였거든. 야 너네 옛날에 도덕 안 배우나? 중학교 때 배웠죠. 도덕할 때 뭐였어? 착한 거 찍으면 100점이잖아. 윤리가 뭐야? 착한 거 배우는 거잖아. 착한 거. 착한 거였는데 갑자기 공자가 나오셔. 공자가 이 말씀을 하셨대. 공자는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착한지 나쁜지 모르잖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려고 정말 열심히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걸 왜 냈을까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열심히 찍었어요. 네, 그랬더니 9등급이 나오더라고요. 100분위가 99%인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아니 99%래. 99%가 아니지. 뭐야? 1%네 1%. 1%는 아니었는데? 3%였다 3%. 3%였다 3%.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너네는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전설의 포켓몬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 가운데가 가장 많이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양 끝으로 갈수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몰려 있죠. 네, 그 다음에 양 끝으로 갈수록 적은 거 확인되지.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이 그 대칭축 역할을 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너네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게 x는 m 대칭이었죠. 자, 그래서 평균 역할은 끝났고요. 자, 표준 편차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y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너네가 y값 구할 일은 없습니다. y값 구할 일은 없고요. 그냥 y값을 결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저렇게 시그마가 분모해 있죠? 네, 그리고 곱해지는 친구죠, 저 친구는. 뭔가 변수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나온 값에다 곱해주는 친구.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특히 높낮이를 결정해요. 높낮이.
그래서 쌤이 잘 보라고 했던 게 이거는 신경 써서 봐야 돼. 시그마가 분자에 있어, 분모에 있어?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죠.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시그마 값이 커져. 표준 편차가 커져. 그럼 이 y 값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즉 시그마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낮아져요.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y 값은 커지겠죠. 그럼 그때는 솟아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높낮이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 끝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요거 딱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네, 꼭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특징 한번 봐볼까요? 여기. 자, 정규분포 성질해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보면서 바로 이해해 봅시다. 자, 얘 성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x는 m의 대칭이다.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종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 x축이다. 점근선은 몰라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이건 점근선입니다. 끝. 거기까지만. 두 번째, 이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는 1이다. 이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는 전체 넓이를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x가 m 이상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이거 너네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요거 읽을 때 너네 읽어봐라고 하면은 그냥 px가 m 이상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거든요.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x가 m 이상일 확률이에요. 해석 어려운 거 아니죠? x가 m 이상일 확률이에요. 그럼 x가 m 이상일 확률을 보면은 m 이상이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지. 근데 이 전체 딱 뭐야? 절반이죠. 전체 1이라며. 그럼 절반은 2분의 1이겠지. 소수점으로 표현하면은 0.5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0.5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너네가 사실 0.5라고 표현하는 거는 익숙하진 않죠. 너네 2분의 1로 표현하는 게 더 익숙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너네가 무조건입니다. 0.5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 계산해가지고 너네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소수점 계산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요. m하고 m 플러스 a 사이라고 돼 있죠. m하고 m 플러스 a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그 m 플러스 a는 한 이쯤에 있다고 칠게요. 일단 m보다 클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 m부터 m 플러스 a는 이만큼이겠지. 그러면 이거를 대칭축을 이용해가지고 대칭을 한번 보면은 요 길이가 a죠. 그럼 똑같이 a만큼 뒤로 가게 되면은 그때 좌표가 m-a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나? a만큼 뒤로 간 거니까. 그치? 그럼 그때 넓이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대칭이기 때문에 두 넓이가 서로 어떻겠어요?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너네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지금. 왜냐면 어차피 무조건 저 그래프 그려서 풀어요. 우리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거 둘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 3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함수식 안 다룬다고 했습니다. 저거 최대값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5번 봅시다. 자,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복습할게요. n 평균 무슨 역할 한다 했었죠? 축의 역할만 합니다. 대칭 축의 역할만 하고요. 자, 시그마가 무슨 역할 하죠? 모양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고 했지. 그럼 그 말은 모양이 일정하다는 소리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모양, 즉 높낮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n 값이 달라진답니다. 그럼 축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대칭 축의 위치는 바뀐다. 그리고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다음으로 자, n 값이 일정하네요. n 값이. 그럼 대칭 축이 일정한 거죠. 그럼 시그마 값이 변해요. 근데 시그마 값 위치가 식에서 분모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진다. 시그마가 커지니까 y 값은 작아지니까. 그쵸? 그래서 낮아지고 시그마 값이 작아질수록 곡선은 높아진다. 이렇게 써있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10초 바라보세요. 여기 제목하고 그림, 제목하고 그림. 제목하고 그림, 제목하고 그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뭐 여기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리분포의 두 번째 유형인 표준화라는 작업인데 일단 우리 그래프 연습을 잠깐만 이거 바로 못할 텐데 여기 내가 알기로 잠깐만 바로 표준화하는 문제가 안 나오네. 일단 연습 좀 잠깐 하고 갑시다. 해볼게요. 다시 돌아올 거야. 자, 보면은 문제가 학생의 수가 서로 같은 두 고등학교 A, B의 수학 점수를 각각 확률 변수 X랑 확률 변수 Y라고 하재요. 근데 이 X, Y는요 정규 분포를 각각 따른대요. 앞에 나와 있는 게 X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게 Y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 그림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옳은 거 찾으라고 돼 있죠? 자, 그 문제 보기 전에 여기 먼저 잠깐 봅시다. 자, 평균 누가 더 큽니까? M2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클까요? 시그마 1이 더 클까요? 시그마 2가 더 클까요?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낮아진다고 했죠? 분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그마 1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그마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고 자, 그럼 이제 기억 봅시다. 자, M1 이하일 확률이죠? 그럼 M1 이하일 확률이면 M1 이하일 확률이면 여기 말하는 거죠? 뭐예요 이게? 절반이니까 0.5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M2 이하라고 돼 있어요. M2 이하도 절반이죠? 그럼 이것도 0.5겠죠? 0.5, 0.5 더하면 1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풀고 2차 전화하고 올게요. 나 진짜 이 뻥안 치고 양쪽 막혔어요. 지금 좌태거든요. 잠깐 내 인생이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 다시 해볼게요. 비고등학교 수학 점수 평균 물어보고 있죠? 평균 누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죠? M2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니은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D급 보면요. 이번엔 표준 편차 물어봤어요. 자, 표준 편차는 클수록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프가. 그래서 A 고등학교가 표준 편차가 더 큰 겁니다. 네, 그래서 A가 더 크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바로 밑에 확인 유제 보시면, 자,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 고른편이다 라고 나온 거 있죠, 고른편이다. 너네가 고르다 했을 때 너네 그 평평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평평한 게 아니고 평균으로부터 가까운, 즉 편차가 작은 게 고른 겁니다. 진짜 좋댔다 숨이 안 쉬신다. 그래서 더 고르다는 건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작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그래프는 솟아올라 아니면은 펑퍼짐해져? 솟아오른 모양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고른 학교는, 고른 것은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B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C보다 B가 더 고른 편이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야, 무슨 1997년도에 나왔댄다. 야. 졸라 슬프다. 너네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난 태어났네. 자, 참고로 쌤이 태어난 해에 수능이 시작됐어요. 네, 수능은 94년에 시작됐습니다. 자, 됐고. 자, 여기는 이제 못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네, 301쪽 보시면 되고요. 쌤 2차 좀 잠깐 하고 올게요.
보자. 부상 투혼. 아이고, 졸라 쩔지? 말투 개킹 맞네. 자, 보자. 자, 이제 첫 번째 그래프 유형 연습을 끝났고요. 참고로 이 그래프가 진짜 쌤이 한 문제밖에 연습 안 해서 그러는데 이 그래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프 특징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하고 그 뒤쪽에 좀 그래프 관련 문제가 많이 쏠려 있어요. 네, 그래서 얘까지 해야지 이제 그런 걸 풀 수 있어서 얘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표준 전개 분포라는 걸 할 건데요. 표준 전개 분포라는 게 일단 표준이라는 게 뭔가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전개 분포가 이제 그 아까 n하고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쌤이 한 가지 상황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별이가 통계청 직원이야. 좋죠. 공무원이니까. 통계청 직원이에요. 근데 별이한테 별이가 신입이야.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과제를 던져줬어. 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줄 세워봐. 공부 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할 때 뭐 했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알려줬어 다. 그러면은 전국에 고등학교가 한 1000몇 개 이렇게 있거든? 고등학교도 많잖아? 1000몇 개 이렇게 있는데 몇천 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모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별이가 갖게 된 거야. 근데 이걸 보고 너네들한테 줄 세우래. 그럼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워야 될까? 평균이 높은 거? 평균이 높은 걸로 줄 세우면은 학교 딱 레벨이 정해지는 걸까?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평균이 50이야. 예를 들어 평균이 50인데 100명 중에서 50명이 100점이고 50명이 빵점이야. 그럼 그 학교를 잘하는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애매하죠. 잘하는 애 뭔가 많긴 한데 그걸 잘한다,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가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양아치 학교인 거지. 그리고 빵점 애들은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밑바닥 깔아주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그것도 애매해. 근데 이럴 수도 있어. 100명인데 똑같이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그 100명의 정체는 뭐냐면 다 50점 만점이야. 전부 다. 즉 편차가 작아. 다 50점이 몰려있어. 그렇게 해서 평균이 50이었던 거야. 50, 51, 52, 49, 48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이 50이었던 거야. 그럼 이 학교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ST들이 다 졸라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겠지. 학교 자체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난이도는 신경 안 쓰기로 했어, 대신. 근데 그 점수대를 그럼 보면 잘한다고 하기엔 또 애매하지. 근데 이런 게 한두 개야, 학교가? 수천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딱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지. 이 학교 이렇게 되면 잘한다. 이걸 이렇게 안 되면 못한다. 이 줄 세우는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얘야. 표준 전교분. 뭐냐면 이 표준 전교분포라는 게 모든 학교들이 있지. 모든 학교들이 평균이 다 다를 것이고 표준 편차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 표준 전교분포라고 활용하게 되면 뭐냐면 그거를 싹 다 평균을 0으로 맞춰버려. 자, 평균이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했었죠? 대칭축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뭐야? 대칭축을 0으로 다 기준 맞춰버리는 거야. 그 전개분포를 말해. 아까 전개분포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었잖아. 수천 개의 종 모양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원래는 막 마구잡이로. 근데 그걸 다 0으로 맞춰버리면 다 하나로 이렇게 겹쳐지겠지. 보기가 되게 좋지. 근데 각 학교마다 표준 편차도 같겠어?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표준 편차가 무슨 역할을 하지? 모양 역할을 하잖아. 높낮이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상 겹쳐놓으니까 어때? 좆된 거잖아. 높낮이가 다 달라. 그럼 이게 거의 그 뭐야 그 뭐라 하지? 착시 현상 일어나는 거 아니야 거의. 그치? 그래서 이 표준 전개분포는 표준 편차를 다 1로 고정시켜버려. 1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 뭐야? 평균은 0으로 맞춰버려. 표준 편차 1로 맞춰버려. 그 뭐야? 대칭축도 똑같지. 표준 편차도 1로. 그 모양도 똑같게.
그럼 결론이 뭐네? 그래프가 하나의 그림으로 정해지는 거지. 그 상태에서 그건 추후에 다시 얘기할 건데 그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런 줄 세우기가 훨씬 더 기계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는 곳이에요. 다시 이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을 왜 배우는 거냐면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하나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비교하기가 편해지겠다. 이게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 표준 정규분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스탠다드 기준, 표준을 잡아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설명 써 있어요. 자 보시면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정규분포에 0,1로 나타낸다. 근데 여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0,1 제곱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기 표준 편차 제곱이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식은 다음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이때 표준 정규분포로 이제 우리가 바꿨잖아. 그 원래 확률 변수가 x였다면 그 x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지. 그 x도 바뀔 거 아니야. 왜 바꿨으니까. 바꿨는데 변수는 그대로? 말이 안 되잖아. 너네 치환했을 때 x를 t로 치환했으면은 x 그대로 끌고 가? t로 바꿔서 풀잖아. t에 대한 범위를 구하잖아. 치환했을 때. 그죠? 그래서 그때도 확률 변수를 새롭게 잡아줘야 돼. 그때 확률 변수는 몰라 미안해. z야. 몰라 왠지. 원래 이런 거 좀 아는 척 좀 설명 중요해야 되는데 안 찾아면 안 돼 내가. Z래. 됐죠? 아 또 갑자기 생각나네. 내가 이거를 Z야 이렇게 했다? 근데 어떤 애가 똥 씹은 표정으로 날 바라보는 거야. 갑자기 잘 듣고 있다가 이름이 정윤주야 정윤주. 안타깝게도 여기 한 번도 붙은 친구는 아니야. 근데 그냥 성격이 선비인 애가 있거든. 근데 이제 내가 Z 이러니까 그거 날 바라보길래 왜 윤주아 이랬더니 쌤 그건 일본에서 온 발음입니다. Z 안 돼요 쌤. 뭐라 해야 되는데 Z. 약간 내가 이제 그 Z라고 하라고 예 저까 새끼. 근데 나도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찾아봤어. 그래서 맞더라고. 네. 아 근데 내가 이거 모든 문제 풀 때 Z가 이러면 어우야. 느껴서 안 돼요. 못하겠어요. Z라고 합시다. 네. 정말 내가 좀 올해도 강의했지만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매년 새로워요. 다 특별합니다. 갑자기 훈훈하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뒤에 있나? 여기 뒤에 있나 보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가 뭔지를 알게 됐죠? 표준 정규분포는 요약해줄게.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건 이해시키려고 한 내용이고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야.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가 z야. 그리고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n 0,1제곱인 거야. 이거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딴 건 다 필요 없어. 앞에는 다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너네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 이 z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데? 아까 그랬잖아. 뭐 0으로 만들고 1로 만든 다음에 그건 그래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는데 그걸? 를 이제 배울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n,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이 m을 뭐로 바꾸는 거야? z로 하게 되면?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의 확률 변수는 x야. 그럼 그랬을 때 z는 뭐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잖아. z로 만들게 되면. 그럼 얘를 0으로 만들려면 m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x에서 m을 빼버려. 오케이? 그리고 얘를 1로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1로 만들 때는 시그마로 나누면 여기가 1이 되겠지. 시그마로 나눠. 외우기 쉬울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0,1제곱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 m을 뭐 하면 된다고요? 빼면 된다고. 그래서 빼는 거야 x에다가. 그리고 얘를 1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1로 만들 때는 시그마로 똑같은 숫자로 나누면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시그마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z가 된대, 확률 변수가. 외우기 편하죠?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거보다 그래도 뭔가 좀 당연히 쌤이 껴맞춘 거긴 하지만 껴맞추듯이 외우면 좀 더 낫잖아. 0 만들려고 빼고 1 만들려고 나누고.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은 못 외우면 큰일 나요. 너네 이거 지금부터 끝까지 문제 풀 때 다 이거만 해야 됩니다. 말아서 외워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끝. 아 연습이나 잠깐 할까? 표준화는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자 보기 7번을 보면요, 쌤은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너네 책을 보시면 아마 오른쪽에 이상한 표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 표준 정규 분포가 결국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상용 로고랑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상용 로고도 뭐야? 우리 미치 10인 거를 생략해가지고 그냥 로그 몇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네가 그렇게 미치 10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생략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책 맨 뒤에 보면 뭐가 있었어?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패드 있는 친구들은 좀 안타깝지만 패드 있는 친구는 안타깝지만 그 책 갖고 있는 친구들 정말 맨 뒤로 가보시면요, 그리고 한 몇 페이지 이렇게 앞으로 넘기다 보면은 조금 더 넘겨봐야겠다. 아 여기. 네,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안 외워요. 당연히 안 외웁니다. 유라 잠깐만 책 살짝 여기 뒤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착하네, 고마워. 됐어? 땡큐. 자, 저렇게 값을 실제로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저걸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 표가 생각보다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페이지만 한 페이지. 여기 붙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봐요. 상용 로고가 좀 많았어요. 상용 로고가 좀 많고요. 얘한 페이지밖에 없네요. 외우는데 외우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외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뜯어가지고 줍니다. 네, 표를 뜯어서 이렇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거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너네가 이거 표 볼 때 연습 하나만 할게. 여기 0.5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이 0.5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위에 소문자 Z 적혀 있죠. Z가 0.5일 때란 소리예요. 그래서 0.5를 여기 보시면 0부터 Z 사이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소리인 거야. 그 0.5를 대입하면 0부터 0.5인 거지. 그게 0.192로야 이 소리인 거야. 확률이니까 당연히 1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0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치채세요. 소수 몇 자리 나왔어요? 너네 이걸 더하고 빼고 하셔야 돼요.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죠? 내 인생을 끝까지 짜증나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수학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보면은 여기 몇부터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여기는 0부터로 못 박혀 있는 거 꼭 신경 써야 돼. 0부터야. 0부터. 알겠죠? 0부터 0.5, 0부터 1, 0부터 1.5, 0부터 2.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저 표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계산하랍니다. 이 확률을. 저 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X의 상태에서는 당연히 풀 수가 없죠. 왜냐면 저 표는 Z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Z로 바꿔줄 겁니다. 즉, 이거를 뭐라 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해요. 표준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다라고 해서. 그럼 P하고 Z 일단 쓰시면 돼요. 쌤처럼 이렇게. 어차피 얘는 Z가 될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Z 쓸 때 2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는 편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표준 정규 분포가 0,1제곱으로 만든다고 했지. 다시 m, 시그마 제곱을 0,1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평균을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0 되고 1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평균이 지금 몇이니? 60. 2제곱 돼 있죠? 만약에 그냥 4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2제곱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표준 편차 몇인 거예요? 2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한테 이미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눈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등식 할 때 얘한테만 하면 돼요? 얘한테도 같이 해야겠죠? 똑같이. 그럼 평균 빼면 마이너스 60 하니까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리고 표준 편차 2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다시 요 연산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됐습니까? 해답지에 다 써있어요, 얘들아. 바로 밑에 있다, 야. 약간 요거 볼게. 마이너스 이상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걸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걸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걸 풀 땐 너네가 반드시 그림 그려서 풀시면 됩니다. 자, 우리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이 0이죠. 평균이 0이죠.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1 이상인 거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했죠. 마이너스 1 이상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저 표를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표를 가지고. 근데 표가 몇부터라고 못 박혀있다 했었죠, 쌤이? 0부터 못 박혀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풀 때요. 여기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0을 쓸고 지나가지, 지금.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0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은 어때? 전부 다잖아, 이거 지금. 그럼 뭐겠어? 0.5겠죠. 절반이잖아, 이게 절반. 그러니까 이 부분은 0.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오른편은 어때? 마이너스 1부터 0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근데 표 보면 어때요? 음수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이때 쓰는 게 대칭성이에요. 얘를 대칭을 시켜요.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대칭시키면 몇부터 몇이겠어요? 0부터 1이겠죠. 그건 적혀 있죠. 0부터 1은 몇이라고 돼 있어? 0.3413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빨간색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0.5랑 0.3413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8413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너네가 소수점 4자리를 계산해야 돼서 생각보다 많이 빡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네가 표준화를 하게 돼서 문제를 풀 거고, 아마 지금부터 쌤이랑 계속 하게 되면요, 아마 이 집만 한 30번인가 20번을 하게 될 거예요, 수업 내내만. 그래서 거의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는데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거 워낙 이제 이 책 끝까지예요. 이거를 시작으로 이 책 끝까지 표준화해요. 신나죠? 농담 같죠? 진짜 해요. 끝까지. 진짜 끝까지 표준화합니다. 딱 잠깐 한 번 쉬어요. 한 10페이지 쉬나? 10페이지 잠깐 쉬고 나머지 페이지는 다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너네 시너지 문제 풀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 통계에서 절반 가까이가 다 표준화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수능 때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8개 중에 한 문제 나와요. 8개 중에 3문제 8개 3문제면 88분의 1이잖아. 비율로 따지면 12.5야. 12.5 12.5%.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확률 변수를 표준하는 이유는 쌤이 아까 뭐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얘는 좀 수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 읽을 거 아는데 그냥 심심하게 읽어보세요. 쌤은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집단의 같은 성격의 확률 변수를 비교할 수 있다. 다른 집단, 전국 고등학교, 같은 성격, 성적 줄 세우기. 어디가 공부 잘해?
공부 관련 성격을 비교할 수 있다. 이 쌤이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한번 봐주면 좋겠죠. 아 그리고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최저 점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실제로 너네 그 등급 컷 있죠? 그 등급 컷 할 때 쌤이 한 번쯤은 얘기했었는데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그 너네가 등급 컷 안 나왔다고 했을 때 내가 너네들한테 야 그럼 평균하고 표준 편차 좀 알아볼 수 있냐? 라고 말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기억 안 나면 말고요. 아무도 안 나네요. 그러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알면요 너네 등급 컷 다 계산 가능해요. 학교에서 제시하지 않아도. 물론 오차가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구할 수 있어요. 등급 컷을. 이거를 정규분포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표준화를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너네 등급 컷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실제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쌤이 갖고 와봐 해볼게 해서 딱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오차가 15점이 나더라고요. 등급을 그러니까 얘가 야 1등급 컷이 114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냐면은 그게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완벽하게 모든 자릿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몇 점 몇이라고 해가지고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게 정확한 계산이 사실 안 돼요. 근데 오차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학교에서 개구라친 거 아니냐 이거? 순덕여고였어요. 1컷이 90이었나? 80, 90인가 이랬었거든요. 내가 계산하니까 110몇인가 104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왜 22분이야? 나 그렇게 안 놀았는데 오늘? 호플러 간게 죄인가? 자 오늘 얘하고 끝냅시다. 짱나네. 자 오른쪽 표는요. 자 강인이네. 강인이 되게 좋아요. 여기 가보면 이제 이강인, 그 백승호, 뭐 이승호 다 나옵니다 이게. 손흥민 안 나온 것 같은데. 월드컵 관심 없죠? 두 분. 이제 축구를 안 봐가지고. 준이는? 왠지 축구 조금 볼 것 같은 상인데 관사는. 얘 메뉴밖에 몰라요. 응? 아니 이렇게. 쌤 월드컵에 모두 갔다 왔거든. 나 메뉴 옷 입은 거 못 봤나? 봤어요. 거기 가서 한 거야. 메뉴 있지 않나? 꼭 가보세요. 그 감회가 난다릅니다. 그 집에서 보는 건 달라요. 메뉴가 뭐라? 뭐 새끼 내 인생의 반이야. 내 인생의 절반이었다 새끼야. 오. 박지성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초딩이란다. 중딩 때 이거 하던 거 알아? TV로 유튜브도 없었어 그때는. 유튜브에 존재가 없었어 나 때는. 알아? UCC 막 이런 거 알아? 모르지? 네. CD는 아니? 모릅니다. 디스켓 알아? 플로피 디스켓? 난 잠깐만 안 되겠다. 그럼 나도 잘 몰라. 아무튼 해볼게요. 자 일단 보면은 아무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에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강인이네 고등학교인데 중기가 나왔네요 갑자기. 뒤질래요? 야 너네 그 책 갖고 있는 사람도 그래? 패드는 어차피 내 파일이니까 똑같을 거고. 중기 없어요. 너희 강인이라 돼 있어? 강의는 있어. 씨. 네, 바뀌었네요. 깜짝 놀랐네. 씨. 갑자기 준비가 왜 나왔는데 강인이에요 또 심지어. 강인입니다 강인이. 보자 이 새끼 공부. 축구 뿔만 차는 애가 국어 잘하고. 수학. 훌륭해. 영어. 씨발 수학이 제일 잘네. 개빡치게 하네. 자 이렇게 감상 한번 잠깐 했고. 자 근데 보면은 3학년 학생 중에서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찾으래죠. 자 일단 비율이라는 것은 확률을 뜻한다. 확률.
그 너네 비율에다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백분율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너네 확률 얘기하면은 거기다 100 곱하면 50이잖아. 지금 50%인 거야. 50%. 자, 그때 A, B, C의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봐봐. 국어, 수학, 영어가 지금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 다르지. 그럼 이게 다 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 쓰는 게 표준화라는 거야.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세 개를 다 쉽게 비교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자, 근데 보면은 지금 뭐래?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할 확률을 찾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 국어를 하게 되면 뭐예요? 강인이의 국어 성적이 70점이죠. 그러면은 이 국어의 확률 변수를 x, 수학을 y, 아이고 안 되겠다. 국어를 x1, 수학을 x2, 영어를 x3라고 했을 때 강인이보다 국어 성적이 좋은 비율은, 국어 성적이 좋을 확률은 강인이의 성적인 70점보다 크면 되는 거겠죠. 이러면은 뭐예요? 얘의 성적이, 얘 x1이 뭐냐면 국어 성적이야. 국어 성적이 강인이의 성적보다 커. 그건 뭐야? 강인이보다 성적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이 식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했고, 그럼 수학 같은 경우는 x2가 52보다 크다면 되겠고, 영어는 x3가 56보다 크다면 되겠지. 잘못 썼네, 다. 미안합니다. 위에 걸 보고 썼어요. 62, 65를 써야 되는데. 자, 요거 이해되시죠? 너네가 이거 만드는 게 이제 많이 해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못 만들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x1, x2, x3 상태에서는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준화 시키게 되면은 아까 표준화가 뭐였어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된다 했죠? 평균 빼면 5, 표준 편차 나누면은 10분의 5,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0.5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62인데, 자, 저기 평균 52, 빼면은 마이너스 10. 뭔 소리야? 10. 그리고 16으로 나누니까 16분의 10. 8분의 5. 얘들아, 아까 말을 내가 바꿀게요. 그냥 분수로 합시다. 8분의 5. 아, 안 되겠다. 그냥 적재적소로 쓰세요. 분수 소수. 자, 65. 자, 56 빼면은 9고요. 12 나누면은 4분의 3이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대소관계 하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Z로 통일됐잖아. 그럼 이제 비교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은 정규분포 그래프,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딱 그려. 이렇게. 그럼 2분의 1이니까 분모 8로 맞출게요. 이건 8분의 4죠. 그럼 8분의 4가 여기 있어요. 8분의 1. 그러면 다시. 그럼 8분의 4보다 큰 거잖아. 그럼 요만큼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8분의 5면은 여기죠. 그럼 국어가 더 많은 거예요? 수학이 더 많은 거예요? 딱 그림 보면 이제 알죠. 국어가 많아요? 수학이 많아요? 비율이니까 확률 보는 거예요. 확률 더 큰 거. 그럼 넓이가 더 큰 거 보면 되는 거잖아. 국어가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4분의 3은 이거 8분의 6이죠. 그럼 8분의 6이니까 체크하게 되면 여기가 8분의 6이 돼서 이만큼이에요.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영어가 가장 적네, 비율이. 그 다음이 수학이고 그 다음이 영어, 국어네. 국어가 제일 많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얘들아, 여기 다 있다. 있어. 그거 너무 막 그렇게 미친듯이 필기하지 마렴. 다 써있단다.
봐봐, 친절하잖아. 0.625 다 해주네. 자, 이런 식으로 어때? 표준화를 하니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죠? 자, 오늘 좀 30분 넘었으니까 오늘 바로 여기서 끝낼게요. 고생하셨습니다.